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들어갈 텐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뭐 이미 앞에서도 다뤘던 부분이지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전체 흐름을 먼저 잡고 가볼게. 이것에 대한 세부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대다수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진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 일단 체세포 분열은 앞에서도 다뤘다시피 분열할 체세포가 있으면 그 분열할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그대로 모시킨 다음에 복제시킨 다음에 복제된 걸 그대로 새로운 세포에게 나눠주는 과정이었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 체세포 분열을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체세포가 있다는 얘기지. 일단 여기 그림상에서 색깔이 동일한 이런 염색체를 제가 표현을 해줬어요. 색깔이 똑같다는 얘기는 현재 상동이란 얘기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길이 모양 구조가 다르잖아. 그래서 긴 거가 뭐 X라는 성염색체, 짧은 게 Y라는 성염색체를 지금 표현해 준 거다. 됐지? 그럼 이거 색상 뭐가 되겠어? EN이 되겠지. 근데 염색체 수는 몇 개니 그러면 당연히 4개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염색 분체 수는 몇 개니 그러면 역시 4개다 표현하면 되겠지. 복제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대로 못 시킨단 말이야. 이 그림과 같이 이제 그대로 복제를 시켜서 각 홀쭉이들이 뭐가 돼서 이와 같이 뚱땡이들이 되다는 얘기지. 근데 뚱땡이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복제된 것들을 이제 따로 뜯어내야 되잖아. 근데 이것 따로 뜯고 이것 따로 뜯고 이것 따로 뜯고 이것 따로 뜯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모든 뚱땡이 염색체들의 복제된 관계들을 한꺼번에 뜯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염색체들을 어떻게 배열을 시켜야 한꺼번에 뜯을 수 있는 형태가 되냐, 그지? 그러면 이제 모든 염색체들이 이 세포의 가운데로 배열을 해요. 가운데로 배열을 해서 양쪽에서 가느다란 실과 같은 구조가 나와요. 실과 같은 구조. 이 실과 같은 구조를 우리가 방추사로 표현을 했고, 방추사가 이렇게 각 뚱땡이 염색체들의 이렇게 달라붙은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염색체들의 원본과 복제된 가닥들을 한꺼번에 뜯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방추사가 한꺼번에 양쪽으로 잡아당겨버리면 복제된 것과 원본들이 양쪽으로 모여진다는 얘기지. 찢어진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찢어진 형태가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세포가 몇 개? 2개로 나눠지게 되고, 각 원본과 각 복제된 가닥들이 따로따로 각 세포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분열된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수, 염색체들마다 길이 모양 구조가 다 모아서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세포의 핵상을 적어두게 되면 역시 EN이 되는 것이고, 염색체 수는 4, 염색 분체 수는 4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상은 EN이고, 염색체 수는 4개고, 염색 분체 수는 역시 4개가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 현재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복제된 거잖아. 그럼 복제된 세포의 핵상과 염색체 수를 적어봐라. 역시 마찬가지로 EN이겠지. 염색체 수 4개고, 염색 분체 수 역시 4개가 될 거야. 미안. 이때는 복제가 됐으니까 4개가 아니라 8개가 되겠지. 이거 같은 경우도 EN은 4개, 염색 분체 수 8개. 그리고 양쪽으로 찢어졌다. 그치? 그럼 이제 체세포4하고 체세포가 있잖아. 그러면 이 두 세포들은 어차피 복제된 가닥과 원본 가닥들이잖아. 그럼 이것의 전체 유전 정보와 이것의 전체 유전 정보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똑같을 수밖에 없지. 몇 퍼센트? 100%. 그럼 마찬가지로 이놈과 이놈도 몇 퍼센트? 100% 유전 정보 똑같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체세포 분열 큰 틀이었고,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 볼게. 자, 감수 분열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무슨 세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체세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랬지? 이유가 뭐야?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법인데, 생식세포 자체는 스스로 분열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감수 분열도 반드시 체세포로부터 분열이 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일단은 여기서 감수란 뜻은 분열할 체세포가 가진 염색체 수를 얼마로? 그렇지. 정확히 절반으로 줄이는 분열을 우리가 감수 분열이다라고 표현을 했네. 일단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해석 좀 할게. 일단 남자의 체세포를 한번 살펴볼게. 현재 여기가 상동이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긴 게 X, 짧은 게 Y 염색체 표현해 준 거야. 역시 핵상을 적어봐라 그러면 이 N은 염색체 수는 4개이면서 염색 분체 수도 역시 4개가 되겠지. 그렇지? 감수 분열의 핵심 중에 핵심 뭐라고 그랬니? 절반으로 줄이는 건데, 절반으로 줄이려면은 정확히 뭐의 관계로 분리시킨다? 상동의 관계를 분리시킨다 그랬지. 이때 성염색체 XY는 길이 모양 구조가 달라서 상동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무수 분열 과정에서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상동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각 생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보게 되면 이것의 상동이나 이것의 상동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것 색상 뭐가 되는 거야? N이 될 것이고 염색체 수는 2개가 될 것이고 염색 분체 수도 2개가 될 거라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N은 2가 되겠지. 염색 분체 수 역시 2가 될 거다. 이해되니? 이제 자, 또 하나. 그럼 체세포 2가 갖는 전체 유전 정보와 정자 1이 갖는 전체 유전 정보가 이제 똑같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전 시간에 분명히 설명을 했어. 정자 2하고 이거하고도 전체 유전 정보가 다른 거고 정자 1과 정자 2도 전체 유전 정보가 다르다라고 표현한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 여자가 있어요.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세포 내의 염색체가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상동이야. 이것은 여기 X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역시 성염색체 XX를 표현한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역시 무슨 분류시키면, 감수 분류시키면 마찬가지로 뭘 분류시킨단 말이야? 상동을 분류시킨단 말이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의 색식세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 이거 색상 적어보라 그러면 이 N은 4이고 염색 분체수 4가 되겠지. 이거는 N은 2가 되고 염색 분체수 역시 2. 이것도 N은 염색체수 2, 염색 분체수 2. 절반으로 절반씩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감수 분열의 핵심 중에 핵심은 염색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건데,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를 분리시키는 핵심이구나. 상동을 분리시키는 게 핵심이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해. 상동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2N이 몇이 되는 거야? N이 되는 거지? 그 염색체수가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됐지? 마찬가지로 난자일과 난자이는 전체 유전 정보가 달라졌지. 난자일과 체세포도 전체 유전 정보가 달라진 거야. 이렇게라고 해석하면 되지. 그 다음 이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 이 생식세포들은 서로 수정 과정을 통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야 되겠지. 이때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는 정자와 난자가 무작위적으로 수정되는 거다. 서로가 이거 예를 들면 정자일이 나는 난자일이 좋아. 이거하고만 수정할래. 그런 규칙은 없어. 부작위적인 수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수정하게 되면 정자일이나 난자일이 수정할 수도 있고 정자일이나 난자일가 수정할 수도 있고 정자 2와 난자일, 정자 2와 난자일 그림상으로는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예를 들면 정자일과 난자일이 수정돼서 수정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런 식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겠지. 됐어? 그럼 수정란도 일단은 무슨 세포야 이제? 체세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정자 1이 이 염색체를 준 거고 난자 1이 이 염색체를 준 거지. 그럼 다시 한 세포 내에서 상동이 다시 만났기 때문에 역시 핵상 뭐가 되는 거야? 2N이 되겠지? 염색체 수 몇 개? 4개. 염색 분체 수 4개. 이런 식의 원리가 된다는 얘기지. 됐니? 그러면 이제 수정란과 여기 체세포하고는 전체 유전 정보가 이제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거하고도 전체 유전 정보가 다른 거고. 자, 그럼 또 이런 경우가 있겠네. 자, 정자일과 난자일가 수정됐다. 그러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누가 준 거야? 정자일이 이거는 난자일가 준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것의 전체 유전 정보와 이것의 전체 유전 정보는 이제 똑같네 이거지. 똑같지가 않지? 왜? 이것 때문에 난자일이 준 거고 얘는 난자이가 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체 유전 정보는 이것 빼고는 또 뭐한 거야? 또 다르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렇지? 그럼 성염색체를 보게 되면 얘는 뭘 받았어요? XX를 받았지. 그럼 딸이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XX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딸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정자 2하고 난자 1이 수정될 수 있겠지. 그럼 수정란이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럼 이게 누가 염색체야? 그럼 이거를 정자 2가 줬다라면 이건 누가 준 거야? 난자 1이 준 거지. 됐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거는 서로 유전 정보가 다 다른 경우가 되는 것이고. 됐지? 자, 그래서 이것은 성염색체 XY가 됐기 때문에 성별은 남자가 태어나겠네. 또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자 2하고 난자 2가 수정되게 되면 역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정자 2가 준 거면 이거는 난자 2가 준 것이고.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것은 전체 유전 정보가 또 다르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해했니? 그래서 자손에서는 이와 같이 부모하고 전혀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진 자손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이게 유성생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장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일단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나중에 유전 파트 들어가게 되면 자손들 중에서 어떤 유전자들을 갖고 있는 자손이 나오는지까지 너희들이 다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찾기 이전에 기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부승에 들어가 볼 거야. 체세포 분열로 들어가 보자.
자, 체세포 분열의 결과만 갖고 따질게. 자, 모세포하고 뭐만 바로 따져보자. 딸세포로만 따져보자. 일단은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가 가진 염색체를 그대로 복제시킨 다음에 딸세포한테 각각 나눠주는 과정이었지. 그래서 아까와 같이 핵상의 변화는 없었지. 자, 그 다음 염색체 수가 뭐 한 거야? 이것과 이거 하나가 전부 다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였고, 역시 양도 뭐 할 거란 얘기야? 똑같을 거란 얘기지. 복제해서 그대로 나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세포와 딸세포의 전체 유전 정보는 역시 뭐하다? 똑같다. 그치?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 이것을 뭐 시켰어? 복제시켰지? 복제된 거를 그대로 양쪽으로 뭐 했다는 얘기야? 나눈 거랬다는 얘기지? 이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이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눈, 됐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핵상 변화 없지, 염색체수 변화 없지, DNA량 변화 없을 거야. 염색 분체수 변화 없고, 그 다음 전체 유전 정보도 똑같다는 얘기다. 이해되냐? 물론 중간에는 변하지, 그지? 근데 처음과 마지막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런 특징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체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역시 1단원에서 이미 배웠던 부분이지. 일단 단세포 생명체야. 단세포 생명체는 체세포 분열하는 것 자체가 자신과 동일한 종의 개체 수를 늘리는 거였지.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생식 활동이었고, 체세포 분열을 이용한 생식 활동을 우리가 무성 생식이라고 그랬네. 그래서 1단원에서 대표적인 무성 생식에 의한 방법을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그랬다? 분열법이라고 그랬지. 분열법의 사례 중에서 이분법하고 출합법이 있었고, 됐지? 다세포 생명체야. 다세포 생명체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야? 발생과 생장을 하는 거였지. 세포수를 늘려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쓰여졌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에 쓰기도 한다? 재생 과정에 하나의 목적을 쓴다는 얘기지. 재생이라는 뜻은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덩어리가 일부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은 다시 뭐 해야 돼? 메꿔야 되겠지. 그건 역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지. 물론 인간은 재생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재생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지. 자, 그 다음에 일부 다세포 생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체세포 분열을 이용해서 생식 활동을 하는 생명체도 있었지. 가장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었지. 식물이 무슨 기관을 이용해서? 그렇지. 영양기관, 뿌리나 줄기들을 이용해서 자신과 같은 종을 또 만들 수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식물에 의한 그런 생식 방법도 일단 체세포 분열을 활용한 생식 방법이니까 무성생식이고, 무성생식 중에서도 영양기관을 이용하는 생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관을 생략시켜서 영양생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알았지? 이런 흐름들을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야 되지. 왜? 1단원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됐지? 자, 그 다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를 볼게. 역시 이것도 동물과 식물을 따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일단 동물을 설명을 할 때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정해지진 않지. 왜? 온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됐니?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동물은 온몸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건 이제 맞는 내용이야.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틀려. 동물을 구성하는 모든 체세포가 체세포 분열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 내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들 중에서는 분화가 이미 끝난 세포들은 분열할 수가 없지. 어떤 세포들만 분열해? 분화가 되지 않은 미분화 세포들만이 분열이 가능하다 그랬지. 그런 미분화 세포들이 온몸에 펼쳐져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식물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그거를 무슨 조직? 분열 조직이라고 그래서 동물은 분열 조직이 없다. 분열 조직은 식물에게만 쓰는 개념이야. 이때 분열 조직이 두 종류가 있었네. 뭐하고? 생장점하고 형성층.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들만이 체세포 분열이 가능했고, 나머지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분열할 수가 없다라고 역시 1단원에서 설명이 됐었네. 자, 그 다음 체세포 분열 과정 들어갈게.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일단 큰 틀은 머릿속에 반드시 잡혀야 된다. 일단 체세포 분열 과정. 전체 과정은 모세포의 염색체를 그대로 못 시킨 다음에 복제를 시킨 다음에 복제된 거를 한꺼번에 나누는 과정이었지. 이제 좀 기억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시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이건 훨씬 더 세분화시키게 된 얘기야. 일단 큰 틀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이걸 세분화시켜도 너희들이 큰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제 시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요. 그 개념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하는 거야? 외우는 거다. 됐지? 그럼 체세포 분열 과정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감기하고 분열기로 나눠줘요. 됐지? 일단 감기의 특징. 일단 감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세포에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핵막이 존재하고 있지. 핵막, 그치? 핵막이 있으면 핵 속에는 무슨 사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냐면 염색사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됐지? 염색체가 아니야. 그런데 간기에서 무슨 기로 넘어오게 되면 분열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 분열기에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핵막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지. 그렇지?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사가 무슨 채로 웅축되기 시작을 해? 염색체로 웅축되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분열기의 대다수의 과정에서는 뭐가? 핵막이 없으면서 무슨 채로 존재하는? 염색체로 존재하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분열기 후반으로 가잖아. 분열기 후반으로 가면 핵막이 다시 뭐하게 되고 생기게 되고 염색체가 풀려가지고 무슨 사로? 염색사로 이렇게 바뀌게 되지. 그래서 분열기는 이 상태나 이 상태를 다 관찰할 수 있는데 특히 무슨 시기가 길다고 이런 특징을 갖는 시기가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이해하면 돼. 그지? 그 다음에 감기를 또 세 구조로 나눠요. 감기를 세 구조로 나누면 크게 몇 개의 식으로? 세 개의 식으로 나눠. G1기, S기, G2기. 이때 간자가 사이 간자인데 사이란 뜻을 영어로 하면 갭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것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G1, G2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중간에 뭘 삽입시켜서? S를 삽입시켰지. S 같은 경우는 영어로 신데시스라고 그래가지고 합성이란 뜻이다. 그렇지? 왜 이거는 합성을 강조했냐 이거지. 체세포 분열은 뭐가 일어나야 돼? 복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그 복제가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야? S기에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S기에는 바로 뭐가? DNA가 복제되는 시기라는 걸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 다음 G2기야. G2기 다음에 뭐야? 분열기지. 그럼 G2기는 도대체 뭐를 하냐 이거지. G2기는 다음 뭐를 준비하는 시기다?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야. 됐냐? 그러면 일단 복제 과정 볼게요. DNA 복제 과정은 대표적인 무슨 과정이다? 합성인, 효소를 이용한 합성인 대표적인 무슨 대사?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의 사례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분열기를 준비한다는 뜻은 분열기에 필요한 물질들을 뭐 한다는 얘기야?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역시 물질들을 합성하기 때문에 효소를 이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대사야? 물질 대사. 그래서 간기 S기나 G2기에는 끊임없이 무슨 대사가 일어나줘야 돼? 물질 대사가 일어나줘야 돼. 결국 큰 틀로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로 넘어와요. 됐지? 그럼 분열기는 어떻게 시기로 나누냐? 자,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누지? 뭐하고? 핵분열하고 세포질 분열. 됐지? 그럼 이제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선생님 분열기는요 핵막이 사라지는데요. 근데 핵을 나눈다고 그러죠? 분명 핵이 없는데 여기 분열기에서 이때의 핵은 뭘 뜻하냐면 이때 핵은 염색체를 뜻해요. 염색체를 나눈다는 얘기지. 왜? 체세포 분열 때는 복제된 뚱땡이 염색체를 찢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가 바로 복제된 걸 나누는 시기란 얘기야. 그치? 자, 다음 핵분열이 또 4개의 시기로 나눠요.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게 된다. 이때 너희들이 또 개념 헷갈리는 거. 여기 전기하고 또 뭘 헷갈려요? 간기라는 개념과 또 헷갈려버리지.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핵분열. 즉, G2기가 끝나게 되면 G2기에서 바로 핵분열이 무슨 일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전기로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럼 전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전기는 G2기에서 분열기로 바로 첫 번째로 넘어오는 시기잖아. 그럼 전기에서 일어나야 될 거 뭐가 사라져야 돼? 핵막이 사라져야 되겠지. 그래서 전기에서는 첫 번째로 뭐가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핵막이 사라지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핵막이 사라지고 여기 안에 풀어져 있던 염색사가 뭘로 웅축되기 시작하겠어? 그렇지. 염색체로 웅축되기 시작하겠지. 됐니?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핵분열의 전기는 최초의 뭐가 관찰되는 시기다. 그렇지.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중기로 갈게. 그러면 전기에서 염색체를 만들었잖아. 그지? 그럼 이 염색체를 뚱땡이 염색체는
복제된 걸 찢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찢으려면 한꺼번에 찢어야 돼. 한꺼번에 찢으려면 염색체들이 전부 다 가운데를 배열해야 되지. 그 시기가 바로 무슨 기란 얘기야? 중기란 얘기야. 그치? 중기 때 바로 모든 염색체가 중앙으로 일렬 배열하게 되지. 되니? 자, 그 다음 후기로 가요. 여기서 일렬 배열하게 되면 이제 일렬 배열된 염색체들이 복제된 걸 한꺼번에 찢기 시작하겠지. 그 찢어지는 과정이 무슨 게? 후기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 염색체가 있으면 염색체 이거 하나하나가 염색 분체잖아. 그래서 이 후기 때 바로 무슨 분체가 찢어지는 거야? 염색 분체가 찢어져 가지고 세포 양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후기 때는 모든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과정이지. 그치? 그럼 말기는 이제 분리된 염색체가 양쪽으로 이동을 하거든. 양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양쪽으로 이동된 염색체가 풀려가지고 염색사가 돼요. 이 염색사들이 염색사로 풀려지면서 다시 각 염색사들을 이제 핵막이 생기면서 핵막이 이제 감싸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이 안에 핵이 몇 군데가 생긴다는 얘기야. 두 군데가 생긴다는 얘기지. 여기는 무슨 사들이 풀려져 있고 염색사들이 풀려져 있고. 되냐? 그래서 말기 때는 하나의 세포에 핵이 지금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2개 들어가 있는 상태다. 되지? 그럼 이제 말기까지 끝나게 되면 우선 세포를 몇 개란 얘기지? 1개란 얘기지. 그럼 이 세포를 몇 개로 만들어야 돼? 2개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우리가 무슨 질을 했기 때문에 세포질이라 했기 때문에 이 세포질을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나눠줘야 핵을 각각 1개씩 갖는 세포 몇 개가 만들어져? 2개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 과정을 무슨 질 분열이다? 세포질 분열이다. 그래야 세포가 완벽히 2개로 나눠진다고. 되냐? 이런 흐름도 좀 잡아야 돼. 그럼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세포가 2개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2개의 세포는 다시 무슨 기로 오는 거야? 지원기로 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들은 다시 무슨 기로 온 거다? 지원기로 온 거야. 자, 그럼 이제 분열이 막 끝난 지원기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내가 다룰게. 그 현상 우리가 여기다가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지원도 체세포 분열이 막 끝난 체세포가 이 시기로 들어오게 된 거니까. 됐지?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은 모세포가 가진 염색체를 그대로 복제시킨 다음에 나눠주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면 현재 분열 전 모세포가 있었단 말이지. 안에 핵이 있었을 것이고 핵 속에 염색사가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무슨 질이 있어요? 세포질이 있어. 체세포 분열은 핵 속에 있는 염색체를 복제시켜서 똑같이 나누는 게 목적인 거지 세포질까지 2배로 늘려가지고 나누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세포질은 분열하는 과정 중에서 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포질을 나눠버리게 되면 여기 지원기에는 세포질이 갖는 양하고 최초에 여기 지원이 갖고 있는 세포질의 양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여기가 많아 여기가 많아? 당연히 A가 많겠지. 분열이 끝난 세포가 갖는 세포질의 양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세포질의 양이 줄었다는 얘기는 여기 세포의 크기보다는 뭐해졌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야. 됐냐? 그러면 분열이 막 끝난 지원기로 들어온 세포들은 다시 세포를 원래 상태 크기로 뭐 해야 돼? 키워야 되거든. 그게 바로 지원기에 일어나는 과정이야. 됐지? 지원기 과정에 일어나는 과정을 좀 적어볼게.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시기다.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시기. 세포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지원기에서 분열이 막 끝난 놈은 세포의 크기를 증가하려면 주변으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많이 흡수해야 되겠지. 필요한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내부에서 그 영양소를 가지고 필요한 물질로 다시 만들어 쓰는 거지. 그래서 세포질의 양을 뭐 시켜? 증가시킨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세포질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세포질에 필요한 물질을 끊임없이 뭐하는 과정이다. 합성하고 있는 과정이야. 합성 또 나왔네. 효소를 이용한 합성이겠지. 그래서 지원기에는 이런 과정 때문에 무슨 대사가 활발해? 물질 대사가 활발한 시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감기는 전부 다 무슨 대사가?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 알았지? 그래서 물질 대사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활발한 시기는 당연히 지원이 되겠지. 그치? 세포의 크기를 빨리빨리 늘려야 되기 때문에.
됐니? 여기서 또 하나 놓치는 거. 세포 질의 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는 뭐의 소기관도 증가하냐면 세포 소기관의 수도 증가해요. 그치? 세포 소기관의 수도 증가한다.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현재 모세포가 있어요. 이 모세포의 세포 소기관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있었어. 이 미토콘드리아가 2개 있었는데 이게 세포가 2개로 나눠지잖아. 2개로 나눠지면 세포의 크기는 뭐해졌고 작아졌고, 그럼 세포 소기관은 그대로 절반씩 나눴단 말이지. 그러면 이 세포 입장에서 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미토콘드리아 수도 몇 개로? 2개로 다시 늘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이 과정도 너희들이 같이 엮어야 된다고. 됐지? 자, 그 다음 이때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과정이죠.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과정. 이때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를 세포가 뭐 한다 표현하냐면 성숙한다 표현할 수 있어. 됐지? 또는 이거를 세포가 뭐 한다 표현할 수 있냐면 생장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냥 이런 개념들이 이런 개념을 다 내포하는 말이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여기서 또 애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생장이란 뜻이 우리가 1단원 때 배웠던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지? 자, 1단원 생장현상 특징에서 배웠던 생장은 발생과 생장이었지. 그럼 이때 1단원에서 다뤘던 생장은 뭐의 수의 증가가? 세포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생장한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지원기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의 크기가 증가하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생장의 의미가 여기서는 세포 수의 증가, 즉 G1에서 의미하는 생장의 의미는 세포 수의 증가가 아니라 뭐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도 생장이라고 표현한다고. 알았지? 그럼 이 세포 분열은 여기 전체 분열 과정 자체가 세포 수를 증가하니까 생장하는 거지. G1기는 세포의 크기를 증가하니까 여기도 뭐하고 있는 거야? 생장하고 있는 거라고 표현한다고.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 있어요. 이 세 번째 개념은 4단원에 나와요. 4단원. 알았지? 일단 크게 두 가지 의미의 생장의 개념이 포함된다는 거 너희들이 좀 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질 분열로 넘어갈 거냐면 세포질 분열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세포질 분열은 뭐 중학교 때 다뤘다시피 크게 두 개의 경우로 나눠 생각해야 된다. 자, 동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하고 식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됐지? 일단 동물 세포부터 살펴볼게. 일단 동물 세포를 보면 말기에서 바로 넘어오는 거잖아. 말기 같은 경우는 세포가 하나 있고 핵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그치? 그럼 이놈들 같은 경우는 세포질을 분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포가 있고 핵이 2개가 있으면 여기 세포막이 있지? 여기 세포막 어느 쪽으로? 이 안쪽으로 뭐해? 들어오기 시작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동물 세포의 세포질의 분열 방법은 밖에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나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포가 몇 개로? 2개로 완전히 분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를 볼게요. 식물세포는 약간 방법이 차이가 있지. 자,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로 말기까지 오게 되면 세포 하나당 핵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지? 이제 자, 그 다음 식물세포를 보면 이렇게 세포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핵이 있었지. 됐니? 핵이 있으면 여기 중심에서 있지. 중심에서 조그마한 막구조들이 이렇게 가운데에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요. 됐니? 이 조그마한 막구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로 보면 되냐면 일단으로 다뤘던 소낭으로 보면 돼. 그럼 여기를 좀 확대를 시킬게요. 그럼 소낭들이 가운데서부터 어디서부터?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근데 이 소낭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뭐 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을 해요. 됐어? 자, 그 다음 그럼 이 소낭들이 계속 양쪽으로 늘어가면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으로 양쪽 끝으로 가게 되면 무슨 막을 만나요? 세포막을 만나지. 그러면 여기 소낭막이나 여기 세포막이나 어차피 성분은 뭐하니?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이 소낭막과 세포막이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뭐 된다는 얘기 이렇게 연결돼 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양쪽으로 세포가 완전히 2개로 나눠지게 된다. 이해됐지? 여기 소낭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기가 이렇게 완벽하게 2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무슨 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지? 그럼 여기도 일단 세포벽이 있을 것이고, 그럼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면 각 세포가 무슨 벽 만들어가지고 세포벽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킨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세포질 분열 방법이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많이 물어봤었잖아.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다루지를. 그렇지? 뭐가 중요해? 여기 위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았니? 이해됐지? 참고로 식물 세포가 가운데 소낭들을 만들잖아. 이때 가운데 소낭들이 최초에 만들어질 때 이거를 무슨 판이 만들어진다 표현하냐면 세포판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해. 됐지? 자, 그 다음 전체 체세포 분열 과정의 시간 한번 살펴볼게. 시간. 자,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가 한번 분열하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시간이다. 대략 16시간으로 추정을 해요. 평균이야. 이때 평균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내 몸에 체세포가 분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체세포들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보다 좀 더 빠른 게 있고 이것보다 좀 더 느린 것도 있다는 얘기다. 됐지? 자, 그 중에서 간기하려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간기하려는 시간이 대략 15시간을 여기 하려고 하고, 나머지 분열기 하려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은? 1시간을 여기다 하려 한다는 얘기야. 그치? 이 숫자 자체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간기와 분열기를 비교하게 되면 어느 시기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길다는 얘기야. 간기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길다란 시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그치? 핵분열 중에 핵분열. 핵분열 중에서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약 시간대가 다르거든. 그치? 이때 두 개만 기억해요. 가장 긴 시간과 가장 짧은 시간 기억하면 돼. 이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전기야. 전기의 특징이 두 번째, 핵분열 중에서 가장 뭐한 시기야? 긴 시기다. 그럼 애들이 이 말만 봐요. 마치 뭐보다 길 것 같아? 감기보다 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 감기가 훨씬 길고 핵분열 중에서 가장 긴 시기란 얘기다. 그렇지? 그럼 중기 같은 경우는 핵분열 중에서 가장 짧은 시기야. 핵분열 중에서 가장 짧은 시기. 그렇지? 자, 그 다음 중기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중기의 또 다른 특징. 염색체가 가운데로 일렬별하잖아. 그래서 염색체가 가장 잘 보이는 시기야. 중기는 염색체가 가장 잘 보이는 시기 좀 적어두고. 됐지? 그럼 현재 세포 내의 염색체를 보고 싶단 말이지. 염색사가 아니라 염색체를 보려면 당연히 무슨 게 봐야 돼? 분열계 봐야 되겠지. 그럼 분열계 중에서 염색체가 가장 잘 보이는 시기에 봐야 되겠네. 그때가 무슨 게 봐야 돼? 중기에 봐야 돼. 근데 중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단점은 시간이 매우 짧단 말이지. 그럼 짧은 시간 동안에 염색체를 자세히 볼 수가 없겠지. 염색체를 내가 뭐 하고 싶어? 오래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럼 중기 시간대를 길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중에서 염색체를 보려면 모든 세포를 무슨 게 중단시켜버려? 중기에 중단시키게 되면 염색체를 뚜렷하면서도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나중에 또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설명해 준 거다. 이제 이 체세포 분열의 전체 과정을 이제 실제 선생님하고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 자, 볼게. 자, 현재 모세포야. 모세포는 아직 복제 전이니까 시기로 따지면 뭐가 되겠니? 지원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안에다가 이제 염색사를 표현할 거야. 염색사에서 색깔이 똑같은 거는 지금 상동일한 뜻이다. 이렇게 염색사, 그 다음 이렇게 염색사. 그렇지? 서로 상동이야. 그럼 그림상에서 핵상 한번 적어볼게요. 핵상은 2에 염색체수 4개, 염색 분체수 4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다음에 무슨 게 있어요? S기가 있지? S기가 되면은 뭘 복제한단 말이지? 그렇지. DNA를 복제하게 되지. 자, DNA가 복제하게 되면 무슨 기로? G2기로 들어와서 복제가 완벽히 끝나게 되겠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홀쭉이들이 전부 다 뭐가 되겠니? 이렇게. 그렇지. 뚱땡이들이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가 무슨 기야? 그렇지. 간기라고 보면 되겠네. 근데 간기 G2기에서 바로 넘어오게 되면 무슨 기로 넘어오냐? 분열기 중에 핵분열 중에 전기로 넘어오겠지. 그렇지? 전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염색체들이 뭉쳐가지고 무슨 체가 돼요? 염색체가 되지. 염색체. 그럼 그림상 이런 식의 뚱땡이 염색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무슨 기로 넘어와요? 중기로 넘어오지. 자, 중기로 넘어오게 되면 모든 염색체들이 중앙으로 보여. 일렬 배열하지. 왜? 모든 복제된 걸 한꺼번에 찢어야 되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배열될 거란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전기에서 중기로 오는 과정에서 이 복제된 거를 양쪽으로 찢어야 되잖아. 양쪽에서 뭐가 나오는데? 방주사가 나오는데 중기까지는 모든 방주사가 각 염색체들마다 이렇게 전부 다 결합된 형태야. 됐지? 그럼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방주사의 길이가 보여지겠어? 길어지겠지? 그치? 자, 그 다음 현재 동물세포 입장에서는 방주사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바로 뭐였니? 중심체였지. 중심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그럼 방주사도 결국 단백질인 거야. 그럼 방주사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합성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당연히 효소 관여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방주사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곧 단백질이 합성되는 물질 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치? 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기로 넘어요? 후기로 넘어오게 되지.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 붙어져 있던 염색 분체 양쪽으로 모아게 돼. 찢어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림 봐봐. 현재 붙어져 있던 염색체가 방주사로 인해서 양쪽으로 찢어지잖아.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다. 양쪽으로 염색 분체가 이렇게 나눠져 가는 거지. 그럼 방주사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잖아. 그럼 염색체 구조가 살짝 이렇게 바뀌어요. 염색체 구조가 살짝 이렇게 바뀐다. 왜? 이쪽으로 끌려가니까. 이해되냐? 그게 후기의 모습이다. 알았지? 그래서 후기 그림 잘 봐야 돼. 그래서 방주사가 염색체를 끌고 가니까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되겠지? 그지? 무슨 기로 넘어야지? 말기로 넘어오게 되지? 그치? 말기 같은 경우는 세포가 몇 개인데? 하나인데 염색 분체가 양쪽 이동하는 거지. 그럼 이쪽으로 하얀 거 2개, 빨간 거 2개 들어오겠네. 됐니? 그 다음에서 뭐가 생겨요? 핵막이 생기면서 핵이 생기지. 핵이 생기면 염색체가 풀려가지고 무슨 사가 되고 염색사가 돼가지고 이런 식의 형태로 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기에서는 세포 한 개당 핵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세포가 정확히 몇 개? 2개로 나눠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안쪽에 염색체는 전부 다 몇 개씩? 4개씩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체세포 분열이 마무리되는 거지. 그러니 이런 전체 흐름이 머릿속에 반드시 잡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 볼게. 자, 그 다음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상에서 이제 과정들로 염색체 수가 몇 개냐, 그 다음 염색 분체 수가 몇 개냐, 각 시기별로 DNA량이 어떻게 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너희들 이제 따져봐야 되거든. 됐어? 그래서 그것을 시기별로 해서 내용들을 한번 구분 한번 시켜줄게.